안녕하세요. 박은빈입니다. 제가 이것도- 유퀴즈에 나오다니 너무 유퀴즈에 우리 좋습니다. 박은빈 씨가 나오다니. 나오다니 진짜 그야말로 감사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네네. 아마 은빈 씨 때문인가 봐요. 아, 예. 아니 일단 우리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여기저기 이제 섭외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?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우영우를 좋아해 주신 만큼 그 호의가 저를 향한 것 같아서 맞아요. 행복한 나날 보내고 있었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의외로 또 다른 곳에는 출연을 지금 뭐 안 하셨어요. 네, 끝나자마자 제가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팬미팅을 준비하느라 사실 팬미팅 준비 때문에 바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또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만나 뵈러 아니 일단 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. 박은빈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연모로 한국 방송대상 최우수 연기상. 이거 뭐. 진짜 좋은 일. 아니 근데 올해가 무슨 이렇게 또 박은빈 씨가 예예. 이게 뭐 좋은 일이 너무 많네요. 그러게요. 저도 2022년이 되게 특별한 해로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그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당연 우영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0.9의 시청률 시작했던 드라마가 17.5. 와, 이거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, 사실은? 제가 좋아하는 고래 퀴즈 같아요. 몸무게가 22톤인 암컷 향고래가 500kg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를 먹고 6시간 뒤 1.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? 모르겠어요.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제 뭐 CNN에선 제2의 오징어 게임이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미국, 독일 등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 제안이 쏟아진다고. 첫방 나가고 0.9라는 시청률이 나왔을 때 네네.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좀 감독님하고 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? 높게 나왔다고 생각했었어요. 0.9인데. 왜냐하면 채널이 새로 생기고 채널에 대한 나서 인지도가 없으니까. 그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1%가 넘은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0.9%로 시작한 거는 나쁘지 않다.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3%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.5. 무서웠었죠. 네. 이게 이제 우영우를 쓴 문지원 작가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우영우를 소화할 배우는 지구상에 박은빈밖에 없다. 근데 이게 드라마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가 그렇죠. 보셨어요? 봤죠. 보셨어요? 봤죠. 정말요? 근데 진짜 실제 우영우 씨가 이게 박은빈 씨와 이게 너무나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우영우가 박은빈 같고 박은빈이 우영우 같은. 손의 3분설에 따라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? 내가 모를까 봐? 이게 그 제작진이 1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이게 출연이 성사가 됐다고 그래요. 네, 사실 아예 마음을 먹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역할의 어려움을 떠나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까지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근데 뭐가 가장 망설여졌어요, 처음에?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한 이게 영향력이 분명히 이게 사회 전반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올바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많은 가족분들이 엮여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혹시나, 않았던 욕심이 저를 좀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께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두 분을 믿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야기라면 내가 잘 표현해보고 싶다 하고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뭐 자폐인분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역할에 있어서는 제가 배우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들을 일단은 뭐 윤리적으로 제가 좀 그분들을 모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1차적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항상 해왔던 대로 나만의 연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냥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. 이제 처음 촬영했을 때 저라는 배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.
지금 내가 영호처럼 이 장소에 지금 떨어졌고 영호처럼 나도 배우 박은빈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초반 촬영이. 이게 영호를 하면서 영호가 항상 해내겠습니다, 뭐 해보겠습니다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좀 많은 깨우침을 줘서 그게 참 그 기운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특별 출연했던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에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. 와. 매일 뭐 이제 이런 얘기,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? 박은빈 사관학교는. 그게 이번에 저도 이제 우영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면모도 있구나 좀 깨달았던 게 제가 좀 이게 리더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요번에 느낀 거예요? 원래 알고 있었습니까? 원래 조금 이제 학창 시절에는 아.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다가 어. 현장이 조금 뭔가 딜레이 되면 이게 요새는 또 52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. 정확한 시간에 이 씬을 이제 촬영을 찍어야 끝내야만 한다. 네네. 이게 미룰 수 없다. 이럴 때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어. 이게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이 집중 약간 이러고서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. 아, 이제 이해가 가네. 막 이를테면 강기영 오빠가 너무 재밌게 이제 해야 돼, 또 해야 돼. 하고 있으면 네, 정신 하고는 그렇지. 네, 이제 요게 근데 필요해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우리 그 동료 배우들이 이제 은빈 씨에 대해서 말하길 강기영 씨는 캐릭터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잡아줬다. 정말 배우기 바빴다. 아이고야.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. 하윤경 씨는 나에게는 오히려 은빈이가 봄날의 햇살이다. 아. 네. 주현영 씨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선배였다. 네. 뭐 교과서 나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렇죠. 예. 근데 제가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아, 제가 뭐 FM인 건 맞지만 저는 네.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. 아, 은빈 씨 그럴까요? 굉장히 예능 재밌게 잘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네. 사실 궁금했어요. 예전에 뭐 네네.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맞아요. 좀 모범생 이미지로 많이들 네네네네. 기억을 좀 맞아요, 하시고 기영 오빠도 사실 저를 처음 봤을 때 장난을 걸어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. 제가 되게 뭐 아무런 장난도 이게 못 받아주고 좀 그럴까 봐 하셨다는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딱 봐도 있습니다. 알거든. 시간을 걸려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연을 고민하던 은빈 네. 씨에게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? 사실 그 제가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고행이긴 했었어요. 네, 뭐 대사를 외우는 것도 사실 대사는 뭐 방대한 양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렇지만 마치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그냥 글을 읽듯이 대사를 발사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막힘없이 술술술 지체 없이 대사를 외워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실제로 이제 법정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용어라든가 그렇게 쏟아내려면 네네네. 이 대사량이 와. 이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 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나는 문구인이다. 갑제 4호증 경기도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.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본을 읽으면 재밌는데 대사가 이게 한 덩어리씩 추가될 때마다 약간 이 숨이 막혀오더라고요. 이게.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작가님 이러면 작가님은 압니다. 죄송합니다. 약간 이러시고 양이 많은 건 한 몇 글자 정도 됐었어요. 셀 수가 없는 게 뭐 회차별로 그 양도 달랐지만 제가 이게 외우는 것도 습관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외우던 대로 약간 좀 연상하듯이 외웠다면 나중에는 공부하듯이 외워야겠다 싶어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썼었어요. 그래서 일주일이라면 그 A4 용지를 한 6-7장씩 외워야 됐던 것 같아요. 네. 응? 네. 와, 그러니까 일주일에 A4 용지 꽉꽉 채운 걸 6-7장 정도 외우려면 그러니까 그게 네 배우로서도 되게 제 역량을 좀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어찌됐든 다 해냈으니까 좀 성취감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제가- 한마디를 한다면 뭐 해주고자 한다면 생각했던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해주는 것 같으니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.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. 네, 아. 맞다. 네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건 몰랐어요. 개코네, 수다매네. 유명하죠.
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TV 시청 시간이 평일엔 3시간 10분 정도 보고 일요일에는 4시간 20분 정도 본다고 하십니다. 그럼 일요일에는 70분을 더 보는 게 되겠습니다. 왜 더 본지 아십니까? 왜 70분을 더 봅니까?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70분이기 때문입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이제 저 우영우에서 그렇게 이제 그 법정 연기를 대사를 잘 외우는 이유가 수다맨을 했기 때문이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조기 교육 아닙니다. 보실까요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 교육으로. 사실은 어린이날 뭐 특집 같은 걸로 네, 맞아요. 일회성으로 네네. 이제 출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. 네. 그래서 일주만 더 하다가 3개월을 하게 되었었어요. 근데 이게 그 순발력을 기르게 좀 뭐 교육을 해주신 것 같긴 하네요. 네. 야, 근데 저는 이게 이 진짜 우리 이 업계에서 야, 그 아역 그 어린 시절이니까 아마 4살 5살, 만 4살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근데 약간 그 뭐 사춘기나 내지는 이런 시기도 다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 네, 겪으신 지나왔죠. 거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럴 때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? 나 좀 딴 길을 찾아봐야겠다. 아니면 내지는 나 이제 더 이상 뭐 여기 못 있겠다. 그러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우물을 판 게 맞지만요. 그럼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을 파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. 언제든 제가 상처받거나 이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을 좀 잘 쌓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, 그래요? 네,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나에게 맞는 길을 되게 찾고 싶어서 항상 제 안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꾸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사실 말은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지만 진짜 실제로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내 스스로는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야지.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의 소리와는 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에 기울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겠다?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.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히기 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아오는 게 익숙했다 보니까 뭐 작품 속에서는 작품이 기승전결을 맺고 그냥 완결이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완성된 캐릭터를 보내줘야 하는 게 항상 제 몫이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늘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저를 좀 잘 살폈던 게 저를 아끼는 방법이 되었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내 소리보다 주변 소리에 많이 흔들리는 게 맞아요, 보통. 맞아요. 예. 그래서 저도 네. 제가 이제 제 마음을 잘 챙기지 못했을 시절에 항상 뭐 타인의 이야기, 타인의 그러니까요. 시선으로 인해 좀 상처를 받잖아요.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. 항상 뭔가 이해하고 싶어서 저를 좀 탓하는 맞아요.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그래서 맞아요. 저를 탓하다 보니까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어떤 상황이었든 어떤 사연이든 내가 나를 뒤로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맞는 걸까 건가, 그렇죠. 싶은 의문이 들면서 내가 어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서 또 다른 또 자기 재단을 하고 또 그런 뭐 희생양을 내가 자처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스스로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맞아요. 싶었고 거기서부터 제가 좀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27년 뭐 지금 세월을 한편으로는 잘 슬기롭게 지나오신 거죠. 은비 씨가 이제 연기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또 충실해가지고 네네. 진짜 바른 생활 소녀로 좀 유명했다 그래요. 그래서 그알 출연할 당시에 네. 이거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.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참 공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은 좀 소홀히 해야겠죠.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. 둘 다 일단 하고 싶어요. 이게 어떤 편인지 기억이 나십니까? 네, 맞아요. 이게 뭐 아역 배우들의 명함을 좀 조용했던 네, 그런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어쨌든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이제 연기와 학업 이게 두 마리 소위 말해서 토끼를 잡는다는 게 이게
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죠.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성적의 반장, 학생회장, 선도부 활동. 이야. 예, 예. 혹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 있어요? 뭐 촬영을 밤늦게까지 하고 바로 학교 가야 됐을 때도 많았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틈틈이 잠 좀 자라고 얘기를 좀 많이 일어나라가 아니군요. 예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야, 근데 이게 밤샘 촬영했으면 학교 대단하시다. 야, 그거 갔어요? 네, 저는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하루 안 가면 그게 6과목, 7과목이 생기는 거잖아요. 제가 필기를 못한 과목들이.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친구 거 이렇게 달라고 해서 베끼고 이래야 되는 시간도 이게 또 저의 시간을 쪼개야 되는 거였기 안 하면 때문에 근데 나 같으면은 밤샘 있으면은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. 네. 아침까지 촬영이 좀 늦어져가지고요. 오늘은 선생님 못 갈 것 같습니다. 예. 이게 제가 시험을 볼 때 제가 모르는 문제를 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저는 아는 문제를 보는 게 반가웠는데. 아 근데 내 은빈 씨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법정의 그 긴 드라마의 그 대사를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돼 있으신 분이니까. 이게 참 울컥울컥 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 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버튼처럼. 같아요. 네,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. 네. 우영우 변호사님,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. 네. 진짜 그 캐릭터가. 네.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. 이게.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 이게 또 저기 왜 그러신지가 이제 어렴풋이 느낌 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셔가지고 진짜 스스로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뿌듯함이라는 그 엔딩으로 이제 끝을 내린 게 뿌듯함. 네?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. 우영우로서도 배우로서도 이게 정규직 변호사가 돼서 뿌듯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끝낼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또 다른 웹불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아까 이제 어머님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머님께서 아역 배우 시절부터 15년간 매니저를 네네. 해주셨다고 그래요. 15년을 이 매니저를 하셨다라는 것도 참 이게 대단하신 거거든요.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배운 것이 이 엄마의 철학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엄마로서 케어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엄마는 매니저로서의 삶을 또 인생에 있어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할애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. 가족에 대해서. 지금의 은빈 제가 이런 배우가 되었고 이런 딸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또 저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뭐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와 함께 지금까지처럼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좋은 인생의 멘토로서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엄마 사랑해. 네. 아니 무슨 일이야. 감사합니다. 네. 이런 낯뜨거울 수 있는 얘기는
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덕분에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, 했습니다. 너무 고생 많았어요, 엄마.